다시 한번, 네.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경우의 수를 구하는 순서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 첫 번째 뭘 하고? 빠짐없이 분류를 해서. 빠짐없이 분류를 먼저 해서. 이게 1번. 두 번째, 그 어떤 상황이라고 할게요. 상황을 분류해서 그 상황에 따른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하고 마지막 세 번째 다 구했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더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라고요? 분류하는 것부터 연습을 하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분류하는 방법의 대표적인 연습 사례가 뭐였냐면 A 도시에서 C 도시로 가는 경우 A에서 B를 거쳐 C로 가는 경우 A에서 D를 거쳐 C로 가는 경우 그다음에 뭐 여기서 두 가지, 세 가지 뭐 이렇게 이게 대표적인 경우를 어떤 상황을 빠짐없이 분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기본 베이스가 돼서 여기에서 빌드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응용 문제, 심화 문제를 푸느냐 못 푸느냐가 달라져요. 두 번째, 그 빠짐없이 분류를 하는 방법 중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적어주는 것 또한 방법이지만 또 뭘 이용하거나 수영도라는 거를 이용해서 하나하나 수영도라는 거를 이용해서 1번과 2번을 동시에 해결을 하거나 아니면 순서쌍이라는 걸 통해서 순서쌍 같은 거를 통해서 이제 상황에 따른 각각의 경우의 수를 빠짐없이 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순열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까? 순열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었어요? 나열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줄 세우기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는 줄 세우기로 생각을 했다면 멘트에서 문장에서 어떤 문장이 나오면 나열한다라는 그런 줄 세운다라는 문장이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뭐 몇 번째로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순서가 있도록 배치하는 그런 경우에서는 뭘 사용한다? 순열의 수를 사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몇 단원이니? 3, 9단원이었나요? 저번 게 몇 단원이었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저 2-5, 3- 아 3-2니까 10번이네요. 벌써 10번이네요. 10번. 조합. 조합을 한번 좀 확인을 합시다요. 조합 같은 경우에는 뭘 하는 걸까요? 저기 우리가 순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영어로 permutation 라고 했다면 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combination이었습니다. combination. 다시 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combination이라고요. 그 대문자 combination라고 하는데
그 콤비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개념으로 치자면 얘는 뭘까요? 얘는 대표 뽑기와 같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줄 세우기와 대표 뽑기라고 하는 거는 조금 다르다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조합의 수를 이용하는 경우는 뭐였다? n개 중에서 r개를 뭐 하는 경우? 뽑는 경우. 내 손에 쥐고 있는 경우. 이렇게 손에 쥐었다가 다시 이렇게 배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뽑기만 하고 끝나는 경우. 얘는 조합으로 사용한다. 그럼 그 줄 세우기와 대표 뽑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죠? 중학교 2학년 때 잘못된 방식으로 배운 사람들 중에서 내가 그걸 되게 혐오하는 방법인데 뭐냐면 2명을 뽑을 땐 2로 나누어, 3명을 뽑을 땐 6으로 나누어, 4명을 뽑을 땐 24로 나누는데 왜 그런지도 안 알려주고 그냥 이건 공식이야 이렇게 기억해 라는 식으로 개판으로 가르쳐주는 학원 선생님이 생각보다 많아요. 뭐 이 동네는 조금 뭐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 동네도 솔직히 초중등 학원은 거의 비슷비슷하고 똑같다고 봅니다. 차이가 없어요. 그 초중등 학원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정말 엉망진창으로 가르치는 학원들, 초등에서 이제 선생님 가르칠 때 너무 대충 개판으로 가르치는 학원들이 있다 보니까 그럼 뭐 황소 같은 거 말고. 그래서 잘못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하나를 좀 정확하게, 저는 중학교 2학년 아이들한테 이걸 알려줄 때 정확하게 잡고 시작을 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 내 손에 쥐고 있는 상태가 A, B, C 세 개가 내 손에 쥐어졌다면 손에 쥔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도 뭐로 생각해요? 연속으로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항상 언제나 하나의 세 개를 동시에 이렇게 한 번에 가져가는 게 아니라 쇼핑하듯이 응? 가게에서 쇼핑하듯이 이 옷도 고르고 저 옷도 고르고 내 손에 하나씩 쥐는 거야. 그럼 그걸 순차적으로 하나씩 연속적으로 행동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어지는 행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그렇게 이어지는 연속적인 행동을 했을 때 결국에 최종적으로 내 손에 들어온 이 A, B, C 세 가지가 응? 뽑을 때 당시에는 내가 A를 먼저 뽑고 A, B, C 순서대로 뽑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A, C, B 순서대로 뽑았을 수도 있고 B, A, C 또는 B, C, A 아니면 C, A, B, C, B, A 이 모든 경우로 통틀어서 뽑을 수 있잖아. 그치? 하지만 이렇게 총 세 가지의 경우를 뽑아서 내 손에 쥐고 있을 때는 이 6가지들을 구분합니까? 구분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구분할 것 같아? 구분 안 할 것 같아? 굳이 구분하지 않는다고요. 물론 이건 좀 얘기가 달라. 베스킨라빈스 가가지고 두가 쿼터에서 하프 갤런인가 뭔가 어식이 거기서 맛을 4가지 골라라 5가지 골라라 그거는 당연히 담는 순서도 중요하지. 따지고 보면은 참고로 저는 민트를 먹기는 하는데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 누군가가 이걸 같이 단체로 샀는데 맨 밑에 민트를 깔아. 난 존나 싫을 것 같아요. 그건 당연히 순서가 있던 거로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반반 갈라서 본다고 생각해봐. 아니면은 이 원 안에 정확하게 요새는 이렇게 담아준다며? 예전에는 다 4가지만 3가지만 이러면은 밑에서부터 깔아줬는데 요새는 어느 순간부터 누군가가 그걸 얘기를 많이 했는지 옆으로 붙여준대요. 그래서 최대한 같은 맛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가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 그지? 최종적으로 이렇게 완성된 상태에서는 내가 엄마는 외계인 초콜릿 무스 이렇게 고민을 한 그 결과값으로 따졌을 때
어느 날은 내가 가서 엄마는 외계인 초콜릿 무스라고 얘기하고 또 다음 날에 내가 또 가고 또 먹으려고 초콜릿 무스 엄마는 외계인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저 어제랑 다른 메뉴가 나오냐고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피자를 주문할 때도 마찬가지야. 토핑 뭐뭐뭐 할래? 라고 할 때 뭐 페퍼로니, 치즈, 뭐시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 치즈에 페퍼로니, 뭐시기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과연 그게 다른 경우냐? 그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뽑는다라는 거는 결국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뭐라고요? 순서가 상관이 없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게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그럼 이렇게 6가지 경우에서 총 6가지 경우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중복 처리를 해요. 중복이에요, 중복.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각각의 경우를 뭐로 세는 거야? 6가지 경우를 세는 게 아니라 하나로 세는 거라고요. 그럼 그렇게 하나로 센다라고 하는 걸, 자, 예를 들어, 이거 봐봐봐. 생각 한번 해봐봐. 5명 중에서, 5명 좀 더 어렵게. 10명 중에서 2명을 내가 뽑을 거야. 2명을 뽑을 거야. 그러면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 아까 내가 처음에 말한 대로 생각하는 거야. 뭐로? 연속으로 생각하라고요. 첫 번째 행위에서 1명을 뽑고 연속으로 이어서 1명을 더 뽑고, 그러면 첫 번째 경우에선 몇 명 중에서 10명 중에서 1명을 뽑으면 되고, 그 다음에 중복으로 그 다음에 그 1명을 제외한 나머지 몇 명 중에서 9명 중에서 그러니까 구하면 또 1명 뽑으면 되고, 근데 이렇게 2명을 뽑는 경우에는 A, B 뽑는 거랑 B, A 뽑는 거랑 서로 어때? 구분을 안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몇 개의 중복이 생기게 되는 거야? 2명을 2명을 나열하는 것만큼, 나열하는 만큼이 중복이 돼요. 3개를 뽑았다라고 하면 3개를 나열하는 이 6가지만큼이 중복이 되는 거고, 2를 뽑았다라고 하면 2를 뽑은 만큼의 중복, 4을 뽑았다라고 하면 4명을 나열하는 것만큼, 순서가 상관이 없는데 그 4개를 나열하는 것만큼의 중복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2명을 나열하는 만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10명 중에, 거꾸로가 아니죠. 10명 중에 이어서 3명을 뽑는다라고 하면 뭐 하면 된다고요? 첫 번째 10명 중에서 하나 고르고 남은 애들 중에서 또 1명 고르고 연속으로 또 하나 고르고, 그럼 이렇게 뽑힌 3명이 나열되는 경우를 중복 처리를 해서 제거를 해주면 된다는 거죠. 응? 뭐이? 그러면 예를 들어, 자, N명 중에서, N명? N명? N명 중에서 5명을 뽑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N-3 곱하기는 왜 쓴 거야? N 곱하기 N-1 곱하기 N-4 요렇게 4개를 곱하고 뭐 하면 된다고? 중복을 제거해주면 된다고요. 중복을 제거해주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식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얘도 바꿀 수 있을까? 우리 이거 너무너무 귀찮잖아. 5명, N명 중에서 5명을 일단 먼저 하나 고르고, 그 다음 하나 고르고, 그 다음 하나 고르고, 그 다음 하나 고르고, 그 다음 하나 고르는 건 마치 뭐와 같아? NP5와 같아. 그리고 나서 얘를 5팩토리얼로 나눠주면 얘가 바로 N명 중에서 5명을 뽑는 경우가 되는 거죠. 자, 마지막. 그러면 조합이라고 하는 앞글자를 따서 C로 표현을 할게요.
뭐 NCR이라고 표현을 하게 됐을 때 이 NCR이라고 하는 식은 뭐라고? N명 중에서 순서대로 하나 해서 R번 뽑은 다음에 중복되는 R 팩토리얼의 만큼을 중복 처리해서 제거해 주는 게 계산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왜 저게 분모에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납득을 시킨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내가 두 번째 경우도 하나 물어볼게요. 내가 10명 중에서, 적당히 갑시다. 3명을 뽑는다라고 했어. 야, 우리 대표로 3명만 저기 대회에 나가서 발표를 해보자. 그러면 안 걸린 사람 입장에서는 뭘 바래? 솔직히 나가기 싫잖아. 그러면 10명 중에 니네가 있다고 하면은 뭐야? 제발 7명 중에 나. 제발 7명 중에 나. 이런 식으로 기억 빌지 않을까? 그럼 뭐라고? 10명 중에서 7명은 대표가 되지 않는다라는 뜻이야. 그지? 10명 중에서 3명이 대표가 된다라는 말과 논리적으로 같은 표현은 10명 중에 7명은 대표가 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입니다. 맞지? 그러면 이 둘의 경우의 수는 서로 어떨까, 결국? 같을 수밖에 없다고. 왜? 표현 방법만 바꿔서 읽은 거지. 다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NCR이라고 하는 것과 NC N-R이라고 하는 값은 서로 같아요. 5명 중에 2명 뽑을래? 5명 중에 3명 제외할래? 이렇게 얘기하는 건 서로 같은 경우로 생각한다고요. 그럼 여기에서도 중요한 건 당연히 n이 r보다 크거나 같아야 할 건데요. 여기서 내가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를 보여줄게. 만약에 이런 식이 있어. NCP랑 P는 좀 그런가? Q랑 NCR이랑 서로 같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뭘까? 뒤에 있는 두 개를 서로 더하면 앞에 게 나온다는 뜻이야. 봐봐. 10시 3이 있어. 그럼 얘랑 똑같은 건 10시 몇이야? 몇이야? 10시 3이랑 10시 3이랑 당연히 같은 거고. 생각 안 하고 계속 얘기하네, 진짜. 제발 머리를 쓰자. 7이죠. 어떻게 계산한 거라고? 10에서 3을 빼서 7을 구한 거잖아. 거꾸로 가자고. 13 더하기 7은 10이라고. 만약에 이렇게 등으로 나와 있다고 한다면 얘네 둘을 더한 값은 n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고요. 자, 이어서 그럼 npr이라고 하는 값은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눠준 거에 r 팩토리얼만큼 또 나누는 거라서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해 줄 수 있어요. 그럼 이거 어때? 자, 이게 무슨 경우야?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다라는 말이야. 그럼 n, c, n이라는 표현은 뭘까? n, c, n이라는 표현은 뭐야? n명이 있으면 n개를
n명이 있으면 n명을 다 뽑는 거야. 다 뽑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어? 한 가지. 5가지가 있는데 5개 다 고를래. 내 손에 5개 다 들어온 경우는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거랑 똑같은 게 뭐라고? 빼주게 되면 NC0이라고 하는 그 값은 둘 다 1이라고 하는 값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게 논리적으로서 처음에 설명을 한다라고 해서 저번에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봐봐. 5명으로 얘기를 할게. A, B, C, D 이 5명이 있다. 내가 이 중에 3명을 뽑을 거야. 근데 얘를 A를 뽑는 경우와 A를 뽑지 않는 경우로 나눈다고요? 야, 그래더라. 요점 정리되어 있는 것들만 적으면 나중에 봤을 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 않냐? 사실은 이런 것들도 적을 수 있으면 적어주면 좋은데, 좀 더 풍성하게 적으세요, 개념을. 뭘 쓰기 귀찮아, 손 움직이기 귀찮아갖고 찌끈만 찌끄리고 나면 너네들 머릿속에 남는 것도 그만큼밖에 없는 거야. 스스로를 믿지 마세요. 자, A를 뽑는 경우는 뭐야? 이미 뽑혔어. 남은 몇 명 중에서, 남은 4명 중에서 몇 명만 뽑으면 돼? 2명만 더 뽑으면 돼. 그지? 그럼 식이 어떻게 돼? 4C2가 돼요. 4C2라고 하는 식은 계산하면 어떻게 돼? 4P2, 이거 처음만 할 거야. 2팩인데요. 얘를 풀면 4부터 2개, 2, 1. 이렇게 계산하면 돼서, 4부터 2개는 3이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6가지가 나와요. 그러면 A를 뽑지 않는 경우에는 뭘 세면 돼? 4명 중에서 3명을 다 뽑아야 돼. 그럼 4C3이라는 계산식이 나올 텐데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4 곱하기 3 곱하기 2 분모에다 순서대로 3 곱하기 2 곱하기 1 적으면 몇 개? 10개가 나와요. 뭐래 4개가 나와요. 그냥 3명을 뽑는 경우는 어떻게 돼? 5명 중에서 3명을 뽑는다라고 하면 식이 어떻게 될까? 5C3이 되겠죠? 그럼 식이 어떻게 돼요? 5 곱하기 4 곱하기 3을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준 게 돼서 얘를 계산해주면 얼마? 10이 됩니다. 딱 생각해보면 A는 뽑히거나 뽑히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나는 경우를 분류할 때 빠짐없이 분류한 게 맞지? 그렇잖아. A라는 거를 조건으로 빠짐없이 분류를 한 게 맞지. 그러면 그 A를 기준으로 분류했을 때 나온 이 결과값을 더하는 거나 아니면 그냥 구하는 거나 값이 서로 어때? 같은 걸 알 수 있다고. 그럼 이걸 식으로 바꿔보시면 어떤 식이 만들어지냐면 NCR 대신에 n-1CR 더하기 n-1C R-1이랑 같다 라고 식을 옮겨줄 수 있어요. 그렇잖아? 원래 5C3이었는데 n-1CR
더하기 n-1 C r-1. 그죠? 여기 위에 있는 식이 나오죠? 같은 값 나오는 거 확인되죠? 이걸 논리적으로 보는 게 제일 첫 번째 할 일이고요. 이게 나중에 확률과 통계 들어가서 다시 배우실 때는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는 걸 이용해서 배우게 되실 거예요. 그거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그럼 논리적으로 이해됐으면 사실 식으로도 바꿀 줄 알아야 해요. 그래서 아마 이게 대부분의 기본 개념 교재에서는 저거 연습하는 식이 나와 있을 거예요. 거기 밑에 증명 보이세요? 증명 보이세요? 거기 증명 칸 있죠? 증명 칸에 1번, 2번 있는데 2번 보시면 n-1cr 더하기 n-1cr-1이라는 애를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한다고? 저 위에 있는 요 식을 이용해서 응용을 해준다면 이 식은 n-1 팩토리얼을 n-r-1 팩토리얼 r 팩토리얼로 나눠준 거 더하기 n-1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 r-1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됩니다. 자,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거 우리 경우의 수라고 하는 이거는 무슨 연산이라고 얘기했었죠? 합연산, 고변산? 고변산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분과 약분이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용할 성질은 이겁니다. n 플러스 1 곱하기 n 팩토리얼은 n 플러스 1 팩토리얼이다 라고 하는 이 성질을 이용해서 통분할 거예요. 지금 양쪽에 있는 애를 비교해보면 얘가 이쪽에 있는 애보다 하나 커요. 하나 커요. 하나. 그치? 1만큼 커요. 여기다 1 더하면 n-r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여기에 있는 n-r-1 팩토리얼 r 팩토리얼 분의 n-1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거에 필요한 게 분모에 있는 누구? n-r분의 n-r을 채워주시면 얘네 둘이 합쳐지면서 n-r 팩토리얼이 되겠구나. 또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애를 보면 여기 n-r 팩토리얼 r-1 팩토리얼 분의 n-1 팩토리얼에서 통분을 하기 위해서는 r 팩토리얼 r분의 r을 곱해주시면 r 팩토리얼이 된다는 걸 확인 가능하시죠. 그렇게 곱을 이용해서 통분을 해주신다면 이 식은 n-r 팩토리얼 분의 n-r 곱하기 n-1 팩토리얼 더하기 n-r 팩토리얼 분의 r 곱하기 n-1 팩토리얼이 될 겁니다. 마무리, 분배만 잘 해주시면 돼요. 분배. 그러면 저 식은 n 팩토리얼 빼기 r 곱하기 n-1 팩토리얼 더하기 r 곱하기 n-1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 r 팩토리얼로 나눠준 것과 같을 거고요. 계산해서 정리하시면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라고 계산이 될 겁니다. 얘는 뭐와 같다고요? n, c, r과 같다고요. 이렇게 증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증명 과정에 대해서는 필요한 통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세요.
통분하는 방법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통분하는 방법. 왜 이 i를 n-r분의 n-r을 왜 r분의 r을 곱하는지에 대해서 납득하셨다면 금방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건 뭐가 문제인데 이렇게 됐다. 봐봐. 개념은 이제 이게 다고요. 이제 유형 같은 경우에 그 저기 몇 페이지냐? 그 밑에 오른쪽 밑에 보시면 오른쪽 밑에 보면 이제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라고 나와서 특정한 것을 반드시 포함할 때, 특정한 것을 제외할 때, 적어도 라는 게 들어있을 때, 그 다음 도형과 관련된 문제일 때 등등등 여러 가지 많은 경우가 있고요. 그런 대표적인 개념을 보여드릴 테니 네, 이거는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풀이하는 방법이요. 그래서 풀이하는 방법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필수예제 1번 한번 볼게요. 우리 필수예제 1번 한번 보시면 필수예제 1번에 NC3이 NC5랑 똑같대요. N은 얼마구나? N은 8이구나 라고 하는 애를 바로 이해가 가능하시죠. 그럼 2번 마찬가지로 8CR이 8CR-4와 같대요. 얘는 어떻게 계산한다고? 두 개를 더한 값이 8이 되면 되니까 R은 얼마가 되겠다? 6이 되겠다. R은 6이구나. 이런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13C11 더하기 13C1 이 14CR과 같대. 와! 당황하지 말고 뭐로 바꿔주냐면 둘 중에 하나를 숫자를 바꿔주신다면 13C2 더하기 13C1입니다. 몇 번? 저 가장 아래에 있는 개념. 이랑 모양이 똑같아져요. 13, 13, 2, 1. 그럼 합이 14C2가 되죠. 그죠? 그래서 아래 값은 2다 라고만 쓰면 틀려요. 왜 틀려요? 몰라요. 12가 될 수도 있죠. 둘이 서로 같은 값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반드시 이렇게 두 가지 다 적어주셔야 되고요. 그럼 14번. 4번. 14번이 뭐야? n-1c 더하기 nc가 n 더하기 2c래. 뭐 하면 돼? 두 개밖에 안 되니까. 그냥 계산해. n-1 곱하기 n-2 순서대로 2개 2 곱하기 1 더하기 n 곱하기 n-1 순서대로 2개 2 곱하기 1 n 플러스 2 곱하기 n 더하기 1 2 곱하기 1 분모를 싹 다 날리고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n제곱 n제곱 2n제곱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n 마이너스 4n 여기 얼마? 더하기 2가 얼마? n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2입니다. 마무리 n제곱 마이너스 7n은 0이라서 n의 값은 0 아니면 7이 나올 텐데 n이라고 하는 값은 반드시 뭐보다 커야 돼요? R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내가 여기다 써놨어요, 이거.
n은 r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러면 이미 여기서 나온 순간 n은 3보다 커야 돼요. 3보다 큰 값은 누구? 7이죠. 자, 어렵지 않아요. 계산하시면 돼요. 자, 우리 2번 한번 볼까? 1학년 학생 7명과 2학년 학생 5명 중에서 4명을 뽑는데요. 어려워하지 말고요. 1학년 몇 명? 7명. 2학년 5명. 총 12명이네요. 4명을 선택한대요. 그냥 4명을 뽑을 때는 뭘 하면 돼요? 전체에서 4명 뽑으면 되니까 12명 중에서 4명을 뽑으면 됩니다. 계산 어렵지 않죠? 아니, 이렇게 숫자는 좀 덜 어려울 거예요. 12 곱하기 11 곱하기 10 곱하기 9 순서대로 4개.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제발 계산 먼저 하지 마세요.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정리, 대입, 계산이라고 했어요. 계산 제일 마지막에. 그럼 뭐부터? 약, 분, 부, 터 할 거 하고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 45니까 495. (1학년) 학생 2명과 (2학년) 학생을 2명 뽑으면 돼요. 1학년 학생 2명. 씩 세워봐. 어떻게 될 것 같아? 몇 명 중에서? 7명 중에서 2명. 그리고 남은 몇 명? 5명 중에서 2명. 식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7 곱하기 6을 2 곱하기 1 곱하기 5 곱하기 4를 2 곱하기 1 계산하시면 항상 식 써놓고 계산이 제일 마지막 얼마? 210. 4명의 학생을 모두 같은 학년에서 뽑는 경우 이건 뭘까? 1학년만 4명 뽑거나 2학년만 4명 뽑거나 경우를 분류부터 한 거야. 그치? 뭐라고? 1학년 중에서 4명을 뽑거나 아니면 2학년 중에서 4명을 뽑거나 이 둘은 그냥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분류해서 계산했으면 더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는 얼마야? 7, 6, 5, 4, 4, 3, 2, 1 35 더하기 5 이것도 그냥 할게. 5, 4, 3, 2, 1 3 3, 2 4, 3, 2, 1 35 더하기 5라서 40개 나옵니다. 하지만 난 이렇게 계산을 하지 않겠죠. 왜? 작은 쪽으로 계산을 하는 게 쉽기 때문에 7C 3으로 계산할 거고 5C 1로 계산할 거예요. 그러면 7, 6, 5, 3, 2, 1 35 더하기 5, 1이니까 5 그래서 40 이걸로 좀 더 쉽게 계산을 하겠죠. 자, 특정 조건을 만족시킬 때 조건이 주어질 때
쓰자. 특정한 조건이 주어질 때. 뭐 하면 된다? 빼고 생각한다예요. 얘는 제외하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자, 5명 중에서 우석이가 꼭 들어가야 돼. 빼라고. 근데 그러면 모두 남은 자리도 빼야겠지. 4명 중에서 2명만 더 뽑으면 되네. 이런 식으로. 그것만 생각하세요. 포함할 건지 제외할 건지. 포함하는 경우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n-1c r-1로 가고, 제외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 n-1c r 이런 형태로 계산이 진행되면 돼요. 그렇다면 필수예제 3번에서 경찰 몇 명? 5명. 소방관 경찰관. 경찰은 경찰관이 생략되는데 왜 소방은 소방관은 소방하면 어색하지? 경찰관. 소방관 6명 중에서 4명을 뽑는 데요. 자, 이때 문제. 경찰관 중 특정한 2명을 포함하여 뽑는 방법의 수. 경찰관 중에서 특별한 애들은 이미 뽑혔어. 몇 명이나? 2명이나. 남은 자리 몇 자리? 2자리. 남은 사람 몇 명? 9명. 9명 중에서 2명만 뽑으면 된다고요. 이미 이 둘은 뽑혔다. 빼버린다고, 그 전체 경우에서. 그러면 9 곱하기 8을 2 곱하기 1로 나눠 30, 맞죠? 36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적어도 땡땡하는 경우 처럼의 특수한 경우에는 뭘 해요? 똑같아요. 순열이랑 똑같아요. 뭐로 푼다? 여사건으로 계산한다. 여사건으로 계산한다. 여사건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라고요? 전체에서 절대 그런 경우가 아닌 것들을 빼면 돼요. 그러면 지금 2번에서의 문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경찰관과 소방관 중 각각 적어도 1명씩을 포함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어도 1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뭘 계산하면 돼요? 몽땅 경찰이 되거나 아니면 몽땅 소방관이 되면 됩니다. 이 경우를 전체에서 빼면 돼요. 얘가 여사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뭐 하면 돼요? 몇 명 중에서 11명 중에서 4명 뽑는 것 빼기 경찰에서만 4명 뽑거나 아니면 소방관에서만 4명 뽑거나로 계산하시면 돼요. 진짜나 처음에 이거
처음 쓸 때부터 뭐 OC1로 써도 되겠지. 그거 습관 들이지 마세요. 내가 계속 강조하는 표현 중에 하나는 식도 언어예요. 수학도 일종의 언어고 소통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문제를 요렇게 풀려 합니다 라고 하는 나의 의도를 보여줘야 돼요. 글쓰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첫 식은 되게 정석대로 쓰시고 그 다음에 식을 바꿔주시면 돼요. 뭐 11C4 빼기 5C1 더하기 6C2 이렇게 바꾸시면 좀 더 편해지겠죠. 첫 식을 삭제하지 마십시오. 서술형 쓸 때. 그 다음에 쉬시하게. 그래서 계산하시면 11, 10, 9, 8, 4, 3, 2, 1 빼기 얼마? 5 더하기 6, 5, 2, 1 계산합시다. 얼마죠? 330 빼기 5 더하기 15 310 이렇게 계산해 줄 수 있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그러니까 이것도 알려드릴게요. 어디까지 생략 가능해요? 라고 할 때 여기가 생략 가능해요. 처음과 끝은 반드시 적어야 돼요. 서술형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를 통으로 다 날렸다라고 할 때는 부분감 점수가 감점당할 수도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처음 끝 요것만 잘 써주시면 애지가 나면 감점은 잘 안 당하실 거예요. 다음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 여기를 봐주시면, 여기를 주목해 주시면 항상 그러니까 행동으로서 생각해봐요. 논리적으로 생각해봐요. 뭐가 먼저일까요? 나열하는 게 우리 계산할 때는 나열한 걸 제외하잖아. 근데 사실은 논리적으로 생각해봐. 네가 여기 있는 여기 이게 되게 많이 있는 요 분필이 있어. 이 중에서 몇 개를 뽑아봐. 라고 할 때, 여기 몇 개 뽑아서 여기 앞에다가 세워봐 라고 할 때 어떻게 하니? 하나 뽑아서 이렇게 놓고 또 하나 뽑아서 놓고 이렇게 잘 안 하잖아. 뭐부터 해? 기본적으로 뽑은 걸 먼저 뽑은 다음에 나열을 나중에 해요. 그래서 실제로 확률과 통계 뒷부분에서 나오는 표현 중에서는 저 P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나중에 거의 쓰지 않아요. 오히려 NPR이라고 하는 표현 대신에 NCR 곱하기 R 팩토리얼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런 것 때문에 뽑은 다음에 나열한다가 원칙이라서 항상 언제나 뭐요? 개념적으로 따졌을 땐 뽑는 게 먼저고 나열이 나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뭐부터 하면 돼요? 뽑은 다음에 나열하시면 돼요. 뽑은 다음에 조건을 또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뽑기가 먼저야. 뭐부터 하라고? 뽑기가 우선이고요. 후에 나열하는 겁니다. 그러면 4번 봐봐. 남자가 몇 명 있고 남자가 8명 있고 여자가 몇 명 있는데 여자가 5명 있는데 그 중에서 남자 3명을 뽑고요. 남자 3명을 뽑고요. 여자 2명을 뽑아서요.
여자 2명을 뽑아서요. 그럼 지금 총 몇 명이 됐을 거야? 5명이 됐을 거야. 얘네들을 일렬로 나열한대요. 뽑고 나열. 뽑은 후에 나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계산해 봅시다. 이 식을 계산해 보시면 8, 7, 6, 3, 2, 1, 5, 4, 2, 1, 5, 4, 3, 2, 1. 계산하면 얼마죠? 56 곱하기 10 곱하기 120인가요? 별로 좋아하는 방법은 아닌데요. 8 곱하기 8400 64, 6, 7, 4, 2 빵빵 이렇게 나오겠네. 저는 쪼개서 계산하는 거를 좋아하는 편이라 56 대신에 8 곱하기 7로 봐서요. 저는 7 곱하기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84가 나오는 걸 머릿속에서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분류해서 계산을 했어요. 세로셈하기 귀찮아가지고. 자, 2번. 이것도 마찬가지야. 남자랑 여자 2명을 뽑아. 뽑는 거 먼저 해. 8명 중에서 2명 뽑고 5명 중에서 2명 뽑아. 그 다음에 여자들이 서로 이웃하게 한대. 여자들이 묶였어. 여자들이 묶였어. 뭐 하라고? 묶음 내부를 먼저 계산하고 전체를 계산하라고. 요게 순서야. 요게 순서잖아. 내 식을 보면 저 사람은 요렇게 줄을 세웠구나 라고 하는 게 계산이 되는 거야. 먼저 뭐 했어? 남자 중에 2명을 뽑았어. 또 뭐 했어? 여자 중에 2명을 뽑았어. 그 다음 뭐 했어? 여자들끼리 줄 세우기를 먼저 했어. 마지막으로 그 묶음을 하나로 보고 나열했어.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면 8, 7, 28, 아니 계산하지 말자. 8 곱하기 7, 2 곱하기 1, 5 곱하기 4, 2 곱하기 1, 2 곱하기 1, 3 곱하기 2 곱하기 1. 계산해볼까요? 10 만드는 게 제일 편할 테니까 요건 놓고요. 그 다음 지운 다음에 계산하시면 되겠다. 8 곱하기 7 곱하기 10 곱하기 6이네요. 8 곱하기 420인가요? 그래서 3, 2, 6, 빵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다음 도형 문제예요. 도형 문제와 분할 분배 이렇게 두 종류가 남았는데 사실 분할 분배는 이제 교과 과정에서는 빠진 내용이긴 합니다. 분할과 분배라고 하는 거는 정식으로 따지면 공부 개정 때까지 사용되고 빠진 범위예요. 근데도 아직까지 나오긴 해요. 교과서상에서 제외가 됐다 뿐이지 결국에 나중에는 다 하는 내용들이라서. 도형이 만들어지기 위한 기본적인 상식적인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그런 거 있죠. 직선을 만들 때. 직선을 만드는 거는 어떤 애들이 직선이 되냐? 직선의 정의가 뭐야? 직선을 어떻게 하나로 정의해? 전혀 모르는구나. 1학년 2학기, 중학교 1학년 2학기 과정에서 나와요. 중학교 1학년 2학기 과정에서 직선이 하나로
결정되기 위한 결정 조건은 정되기 위한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뭐요? 두 점을 지날 때. 두 점을 특정 지어주는 순간 직선은 오직 하나, 그 놈만이라고 특정 지을 수 있어요. 그 전에는 이게 중학교 2학년, 1학년 2학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저기 뭐야, 평면을 결정짓기 위한 조건이 뭐예요? 평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그 한 점에서 만나는 처음에는 요거부터 가야죠. 서로 다른 세 점. 뭐 이런 거 있어요. 한 직선과 그 직선 위에 있지 않은 한 점지 않은 한 점. 그 다음에 평행한 두 직선.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 한 점에서 이런 경우가 평면이 되는 경우. 평면이 한 평면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직선이 하나로 결정되는 조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도형의 성질이고요. 도형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직선은 어떻게 만들지? 를 생각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는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n개의 점은 어떻게 계산하면 돼? n, c, e 두 점을 선택하면 돼. 근데 여기에서 추가적인 조건, 만약에 뭐 할 때? 한 직선 위에 있는 경우 n은 그만큼 중복해서 세게 되거든요. 중복을 제거합니다. 그럼 마찬가지예요. 직선 말고 이런 문제는 잘 안 나오는데요. 선분 같은 경우는 선분도 가끔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반직선도 가끔 나오고요. 반직선은 거의 안 나와요. 너무 쉬워서. 반직선은 보통 NP예요. 순서가 있으니까. 선분은 똑같은데요. 이거는 중복을 제거할 필요가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달라지는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잘 안 나오고요. 보통 나오는 게 이제 삼각형.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AC 3이죠. 하지만 여기에서도 뭘 제거해야 돼? 한 직선 위에 있는 경우에는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삼각형이 아닌 경우를 제거합니다. 예를 들자면 선 위에 세 점 같은 경우에는 제거합니다. 사각형도 마찬가지예요. 오각형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여기에서 난이도가 올라가면은 정석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두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점의 개수를 구하라. 여기에서 어떤 원 위에 점이 10개가 있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있는데 이 10개의 점에서 선분, 대각선들을 그었을 때 만나서 생기는 점의 최대 개수는 몇 개인가? 라는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건 뭐게? 어떻게 하면은 선과 선이 만나서 교점이 생길까? 4점을 선택하면 돼요. 4점을 선택하게 되는 순간
크로스가 되면서 반드시 한 교점이 생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4점을 선택하면 됩니다. 사각형과 같아요. 그래서 제거하느냐 아니냐만 잘 구분해 주십시오. 한 평면 위에 있는 서로 다른 7개의 점 중에서 어느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을 때 주어진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 몇 개의 점 중에서 7개의 점 중에서 몇 개만 선택하면 2개만 선택하면 된다고요. 2번 육각형의 대각선의 개수. 육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는 그럼 어떻게 해요? 6개의 점 중에서 2개를 선택하면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야? 변의 개수를 제외해야 돼. 대각선만 물어봤으니까. 요것만 하시면 되고요. 다음 저기 뭐야? 6번. 6번은 그럼 어떻게 봐? 6번에 7개의 점이 있을 때 일단 먼저 뭐부터? 7개 점 중에서 3개를 고른 다음에 그 다음 뭐 하라고? 한 직선 위에 있는 한 직선 미안 직선 위에가 아니라 한 직선 위에 있는 한 직선 위에 세 점을 고르는 경우를 제거합니다. 한 직선 위에 점이 몇 개가 있고 4개가 있고 그 4개의 점 중에서 3개를 고르는 경우를 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응? 이런 뭐야? 아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나와 있을 때 7개 중에서 3개를 고르고 그 다음 4개 중에서 3개 고르는 걸 빼고 선생님 그럼 당초에 얘네를 따로 생각하면 되지 않나요? 그게 더 오래 걸려요. 통으로 다 구한 다음에 특별한 경우로 빼는 게 훨씬 더 간단하고 빠릅니다. 자 마지막으로 쉬었다가 분할 분배, 토너먼트 이런 것들 간단하게 좀 설명하고 그리고서 문제풀이 해드릴게요. 쉬었다 하겠습니다. 필수예제 7번 필수예제 7번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예제 7번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잘 생각해봐. 평행사변형이라고 하는 거에 정의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사실 계산하는 게 그렇게까지 어렵지가 않아. 지금 이렇게 가로에 선이 5개가 있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요 대각선 사선 방향으로 하나, 둘, 셋, 넷이 있어. 이때 평행사변형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물어본다면 평행사변형이라는 게 뭔지부터 생각하면 돼요. 평행사변형이 뭐지? 평행사변형이 뭐지? 평행사변형이 뭐야? 평행사변형의 정의가 뭐야? 두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한 사각형을 평행사변형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평행사변형을 그려라 라고 하면 뭘 하면 되는 거야? 두 쌍의 평행한 대변을 그러니까 평행한 두 쌍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그죠? 자, 5개의 가로선 중에서 몇 개를? 2개를 고르면 한 쌍의 평행한 이렇게 직선들을 고른 거고 그리고 4개 중에서 2개를 고르게 되면 요 사선 방향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2개를 고른 거다. 예를 들어 내가 이 놈이랑 요 놈을 골랐어. 또 얘랑 얘를 골랐어. 5개 중에서 2개를 고르고 4개 중에서 2개를 고르는 순간 뭐가 생기냐면 요 사이에 이 둘 둘러싸고 있는 이 도형이 뭐가 된다고? 평행사변형이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계산하시면 됩니다. 답은 60 이렇게 계산해 줄 수 있겠습니다.
확인 체크 589번, 590번은 지금 한번 해보세요. 지금 뭐 책에다가든 아니면은 프리노트에다가든 지금 589번, 590번 해놓고 나중에 좀 이따 옮겨 적으십시오. 이따가. 같이 풀어볼 건데, 일단은. 다 했어? 일단 먼저 요거부터 한번 해결합시다. 몇 개의 점 중에서 9개의 점 중에서 몇 개를 고르고 3개를 고르고 한 직선 위에 있는 3개를 고르는 경우를 뺍시다. 응? 사시3 여기도 사시3 그리고 여기도 사시3 사시3짜리가 3개 계산하시면 9, 8, 7 3, 2, 1 빼기 4 곱하기 3 계산하면 3, 4 84 빼기 12니까 72개 나오겠네요. 590번에 1번 정사각형의 개수는요? 16개 아닙니다. 한 칸짜리가 몇 개? 16개. 4칸짜리 몇 개? 6개. 아니 9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개. 3칸짜리 몇 개? 아, 9칸짜리 몇 개? 4개. 그리고 16칸짜리 하나. 이 두 개를 다, 얘를 다 더해줘야 됩니다. 16 더하기 9 더하기 4 더하기 1 계산하시면 답은 30. 답만 찌끄지 마. 다음 2번.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의 개수. 자, 직사각형의 개수는 그럼 어떻게 구해? 편의점형이랑 똑같아. 몇 개 중에서 5개 중에서 2개를 고르고 또 5개 중에서 2개를 고른 다음에 30에서 빼시면 됩니다. 계산하시면 70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래는 그렇게 계산하신 게 맞죠? 둘 다 틀린 것 같은데. 합이 100이 안 나오지 않아요? 지금? 그니까. 사각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보셔야 합니다. 직사각형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 정의가 뭐야?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직사각형이지만 성질로서는 뭐냐면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그대로 가져가죠. 두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라주시면 5개 중에서 2개를 5개 중에서 2개를 고르면 직사각형이 나옵니다. 물론 정사각형도 포함해서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의 개수 계산해 주시면 될 거고요. 자, 개념으로서는 잘 안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요. 요새는 학교에서 시험이 나오더라도 기본적인 것들만 나오는 편이라서 그 뒤에 나오는 특강, 분할과 분배라고 나와 있는 거 봅시다. 저번에 이제 알려줬었는데요. 이거를 뭐라고 말을 해줬었냐면 묶음으로 나누는 경우 이제 몇 개의 묶음을 어떻게 나누느냐라는 개수는 저기 그 분할과 분배 그대로 옮겨 적어 주시면 돼요. 분할인데요. 분할 나누는 거. 예를 들면 n이라고 하는 값이 p 더하기 q 더하기 r이라고 한다면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다고? ncp 곱하기 n-pcq 곱하기 rcr 이렇게 계산이 들어가요. 근데 만약에 P와 Q가 서로 같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나와 있는 식인 NCP 곱하기 N-PCQ 곱하기 RCR에서 반드시 뭐를? 2팩으로 나눠주셔야 돼요. 왜요? 묶음으로 구분을 하는 건데 여기에 A, B, C가 들어있고 D, E, F가 들어있는 묶음이 있다 쳐. 예를 들어. 아니면 여기에 D, E, F라는 묶음이 나왔고 A, B, C라고 하는 묶음이 나왔다 쳐. 이 묶음 자체를 구분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같은 접시에 담는다라던가 하는 경우에는 테두리가 서로 구분되지 않으면 위의 경우와 아래 경우도 서로 어떤 경우로 봐요? 같은 걸로 취급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복을 제거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또다시 어떤 P와 Q와 R까지 모두 다 같다면 뭐 하면 된다고요? NCP
ncp 곱하기 n-pcq 곱하기 rcr에다가 3팩토리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것들을 중복 제거요. 그리고 나서 분배는요, 그냥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팩토리얼 붙여주시면 돼요. 분배는 간단합니다. 분배라고 하는 건 뭐와 같아요? 줄 세우기와 같아요. 그래서 묶음수만큼 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이에요. 그래서 특강 1번 문제. 서로 다른 종류의 9송이 꽃이 있을 때 다음을 구해보래요. 둘 다섯. 뭐 어떻게 계산하라고? 9송이 중에 2송이를 먼저 선택해. 남은 7송이 중에서 2송이 선택하고 5개 중에서 5개를 선택하는 거야. 근데 두 수가 서로 같으니까 2팩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럼 2번은요? 333 세묶음으로 나눴어. 9C3 곱하기 6C3 곱하기 3C3이야. 그러니까 3팩으로 나눠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마지막으로 3명에게 나눠준대. 다시 분배까지 해주는 거라고. 이렇게 어떻게 식이 나오는지 정도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분할 분배의 가장 유명한 문제는 토너먼트 문제가 있는데요. 그 토너먼트 문제는 요새 이 교재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실전에서 보실 때 다시 보시면 돼요. 그것도 또한 뭐예요? 모양이 같으면 나눠주시면 돼요. 팩토리얼. 자, 일단은 오늘은 이 정도로 가볍게 좀 진행할까 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행렬에 대해서 끝까지 진행을 할 거예요. 케일리 해밍턴까지 해서 다 정리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촬영을 일단 여기까지 한 다음에 그 오늘 하고 여태까지 해왔던 숙제들 중에서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여기서 자를게요.